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온 대학이 미준입니다. 4월 1일 월가의 목소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처음 3달 동안 1분기 동안 보내주신 여러분들의 분에 넘치는 사랑과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4월 한 달 동안도요, 잘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 그리고 성원이 지속될 수 있다면 저 역시도 그 관심과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조금 더 좋은 양질의 컨텐츠를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멋진 채널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1일 첫 번째 순서를 보내드리기 전에요, 잠깐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글, 아마존, 로블록스 이렇게 세 종목이 써 있는데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지금 만으로, 아들은 9살이고 우리 딸아이는 7살인데요. 한번 물어봤습니다. 너네 지금 여러 가지 기업들 중에 주식 사고 싶은 게 있냐? 어느 기업에 투자하고 싶냐?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보기를 좀 줬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맥도날드도 들어가 있었고, 가장 많이 애용하는 신발을 만드는 나이키라든지 디즈니,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에 완전히 환정하거든요.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 그리고 넷플릭스, 이렇게 애들이 항상 사용하는 브랜드를 껴서 너희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업 그리고 투자하고 싶은 기업을 골라라. 그러면 아빠가 너의 주식 투자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자, 우리 아들이 결정한 그 순서를 보여드리면요, 3위에 로블록스가 들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게임 기업에 대한 관심이 좀 있기 때문에 로블록스를 세 번째로 선택한 것 같고요. 2위는 아마존, 그리고 1위를 차지한 기업은 구글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구글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면 안 되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유튜브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아들의 선택을 받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딸의 선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서울. 우리 아들 이름은 산이고요. 우리 딸의 이름은 설입니다. 최설인데 영어 이름은 SEOUL이거든요. 그래서 영어 이름은 서울초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 딸아이가 고른 순서를 보면요, 3위에 테슬라가 들어가 있고 2위가 아마존, 그리고 1위는 역시 구글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목록을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이 있는데요. 만약에 40년 전에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 투자하고 싶은 기업이 있냐, 네가 가장 아끼는 기업은 어느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저는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삼양식품 아니면 빙그레 이런 종목을 고르지 않았을까요? 그때는 이제 맥도날드 같은 것도 없었잖아요. 아니면 코카콜라 이런 걸 골랐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참 세대가 많이 변했고, 이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시대에 이런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테슬라 같은 기업들은 계속해서 번창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고른 주식들을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고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자, 4월 첫 번째 날에 보내드리는 월가의 목소리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학습할 종목은요, 안타깝게도 우리 아이들이 선정한 종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나 이미 주주로 활동을 하고 계실 만한 종목입니다. 바로 AMD인데요. 자, CNBC 프로의 기사를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월가의 목소리는 바클레이 쪽에서 들려오고 있고요. 바클레이가 그렇게 긍정적인 소식을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AMD를 다운그레이드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논리가 뭐냐면 PC 시장이라든지 게임 시장이 커렉션을 앞두고 있다. 이제 커렉션, 여기서는 이제 주식 시장의 커렉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PC 마켓이라든지 아니면 게임 시장의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 주장을 어떠한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할지 직접 한번 기사를 통해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요, 우리가 반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은 AMD의 CEO 리사 수죠. 볼 때마다 굉장히 멋있는 CEO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MD는 참 멋진 리더가 이끌고 있다라는 좀 안도감도 들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이번 기사를 먼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MD가 달려야 할 길이 있는데 그 길이요, 굉장히 로키하다. 로키는 이제 자갈밭이다. 그러니까 돌이 많이 있는 평평한 도리가 아니고 비포장 도로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AMD가 이제 비포장 도로를 달려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키 마켓이 슬로우 다운, 앞으로 이제 AMD가 진출해 있는 여러 가지 마켓들이 굉장히 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앞날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의견을 던져주고 있는 주식기관, 투자기관은 바클레이입니다.
자, 애널리스트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블레인 컬티스고요. 자, 이분이 AMD를 다운그레이드해서 이퀄 웨이스로 갔습니다. 이퀄 웨이스라는 것은 보유 의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래는 그러니까 매수 의견을 주고 있다가 이번에 보합으로 바꿨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lowered its price target. price target 역시도 이번에 하향 조정했는데요. 원래는 148이라고 나쁘지 않은 수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115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AMD의 주가가 119거든요. 그렇게 되면 119에서 오히려 떨어져야 되잖아요. 앞으로 12개월 동안 AMD의 주가는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컬티스의 그 논리가 나오게 되는데 사이클의 리스크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AMD가 진출해 있는 그 시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엔드 마켓이라는 것은 이제 소비자랑 만나는 마켓을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PC 마켓이라든지 게이밍 마켓이 지금 하향 추세에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특히 2023년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사이드라인 쪽으로 갈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 사이드라인은 무슨 얘기냐면 옆으로 횡보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이퀄 웨이트를 줬잖아요. 따라서 지금은 상승이나 하락을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식이 옆으로 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그런 입장을 취할 거냐면 우리가 좀 더 나은 클래리티를 볼 때까지, 미래가 가시성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가장 중요한 이슈가 여기 나와 있는데 AMD의 성장 트래젝토리다. 트래젝토리라는 것은요, 곡선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성장 곡선을 우리가 지금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PC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게임 시장이 지금부터 커렉션에 들어간다고 얘기했잖아요. 따라서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상이 되는데, 이 와중에 AMD가 어떠한 성장의 모습을 보이느냐가 하나의 투자의 키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자, 올해는요 31% 정도 AMD가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컬티스가 바라보는 것은 게이밍 시장 그리고 PC 시장의 리스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시장이 앞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는 굉장히 좀 확실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PC 시장 그리고 게임 시장은요, 많은 사람들이 집에 머물면서 하이브리드 워크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확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은 출근을 하고 나머지는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이러한 추세, 그리고 팬데믹으로 인해서 록다운이 걸려서 어쩔 수 없이 집에 많이 머무르면서 뭐 게임도 많이 하게 되고 그다음에 PC를 사용하는 시간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 시장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그동안 보여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020년부터 지금까지 AMD의 주가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more than double, 그냥 2배 이상 올랐다는 거죠. 160%나 이 기간에 상승을 한 바가 있고요.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주가가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YTD로 17% 정도 조정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고요. 팬데믹이 계속해서 서플라이 체인을 좀 방해하고 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반도체 쪽에 공급 상황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AMD도 좀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팬데믹 때문에 수요는 늘었지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이유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우리는 아규먼트를 이해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반대쪽의 주장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어떠한 주장이 나오고 있냐면 PC의 그 숫자, 그러니까 한 사람당 그 사용하는 PC의 숫자라든지 한 가구당 가지고 있는 PC의 숫자가 늘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예전에 우리 가족을 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리 두 아이가 사용하고 있는 PC 그리고 제 와이프가 사용하는 PC, 제가 사용하는 PC가 따로 있거든요. 따라서 가정당 사용하는 PC의 수가 엄청나게 늘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하이브리드 워크 시스템이 계속해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출근을 물론 시작하고 있지만 제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보더라도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일주일에 두세 번은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러한 주장을 한다. 그래서 PC 시장, 게임 시장이 건재할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는 믿지 않고 있다. 어떻게 믿지 않고 있냐면 이 트렌드, 그러니까 이러한 트렌드가요, 시장을 버텨줄 만큼 많지는 않다. 따라서 수요가 줄어들 거라고 그래도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클레이는요, 결론적으로 EPS를 조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EPS는 earning per share, 한 주당 만들어내는 순이익을 얘기하거든요. 한 주당 만들어내는 순이익 EPS를 지금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4.02달러가 2022년 그리고 2023년 같은 경우는 4.53달러로 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원래 가지고 있던 예상치는 얼마였냐면 4.1달러 그리고 4.75달러였습니다. 그래서 각각 조금씩 하향 조정했기 때문에 예상 주가 역시 하향 조정되는 거죠. 제가 몇 번씩 말씀드렸지만 주가라는 것은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죠. 따라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주가를, 그러니까 이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EPS를 하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요, CNBC 프로의 기사를 통해서 바클레이라는 투자 기관에서 던져주고 있는 AMD의 스토리 부분을 찾아봤습니다. 자, AMD의 스토리를 들어보니까요, 두 가지 정도의 그 문제점이 발견이 됩니다. 자, 어떤 부분이냐면요, 첫 번째로 지금 바클레이의 주장은 굉장히 부정적인데 이 부정적인 견해가 예상에 근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PC 시장이라든지 컴퓨터 게임 시장이 계속해서 좀 하락 추세에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에 바탕을 한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점이죠. 왜냐하면 시장의 앞날을 지금 예측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변동성이 극심한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잖아요. 자,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요, 기사에서 언급을 해준 것처럼 AMD라는 주식, AMD라는 기업은 팬데믹 수혜주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 성장을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성장을 보이면서 지금 급상승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앞으로는 이러한 상승 추세가 꺾일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이제 충분히 납득이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난 2년 동안 100% 정도 성장했던 기업이 앞으로는 이제 팬데믹의 혜택이 줄어들면서 50%밖에 성장을 못할 것이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예전에 팬데믹이 오기 전에 성장률이 30%에서 40%밖에 되지 않았다면 이 50%의 성장률은 결코 부정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확실하게 해야 될 점은, 팬데믹 기간에 비해서 성장률이 주출할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팬데믹이 끝난 이후에 2022년, 2023년의 성장률이 예전에 팬데믹 이전보다 오히려 더 가속화된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거는 우리가 악재로 볼 것이 아니라 호재로 봐야 된다. 이러한 논리를 여러분들께 제시드리고 싶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AMD의 수치를 보면서 우리가 펀더멘털이 지금 어떠한 상태고,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 성장이 예전 5년 평균에 비해서 올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떨어지고 있는가, 이 부분도 아울러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시킹 알파로 마이크와 카메라를 옮겨서요, AMD의 종목 분석을 직접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서머리 페이지에 우리가 와 있는데요, 레이팅부터 확인을 해 보시죠. 자, 첫 번째 레이팅은 퀀트 레이팅입니다. 퀀트 레이팅에서는 5가지의 팩터의 종합적인 평균 점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점수는 이제 밸류에이션에서 오죠. 밸류에이션은 주식이 얼마나 비싼 상태인가를 살펴보는 건데, 안타깝게도 D라는 굉장히 좋지 않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로스 성장성을 보니까요, A라는 좋은 점수, 프로피터빌리티 수익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A 플러스를 받았고요. 자, 모멘텀은 A,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비전이 A 마이너스를 받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왜냐면 앞에 기사에서 바클레이는 어닝의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에서는 지금 그렇게 좀 하향 조정하는 기관이 없다는 거죠. 왜냐면 여기 지금 리비전이 바로 그 지수인데 A 마이너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바클레이를 따라서 다른 투자 기관에서도 다 지금 하향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클레이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5가지의 지수를 평점으로 나눠 보니까 4.68이라는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오게 되고요. 따라서 5점 만점에 4.68은 스트롱 바이, 강력 매수의 의견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는 SA 오토즈 레이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킹 알파와 함께 하고 있는 주식 전문 블로거들의 점수인데요. 지난 30일, 그러니까 1개월 동안 총 10명의 준 전문가들이 평가를 해줬고, 그 중에 10명 중에 30%는 스트롱 바이, 강력 매수를 추천하고 있고요. 40%는 바이를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70%의 주식 전문 블로거들이 지금 바이를 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20% 단 2명은 홀드를 주고 있고, 10명 중에 단 1명만이 셀을 외치고 있다. 굉장히 좀 예외적인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평점은 5점 만점에 3.90을 받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월가의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어볼 텐데요. 지난 3개월 동안 총 39명이나 되는 애널리스트가 전망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39명 중에 18명, 굉장히 많은 수치죠. 이 많은 전문가들이 스트롱 바이, 강력 매수를 주장을 했고요. 4명은 바이를 줬습니다. 따라서 39명 중에 22명이나 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이 이상을 주고 있는 거죠. 자, 16명은 보유 의견입니다. 따라서 보유 의견도 굉장히 많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다행인 점은 39명 중에 매도를
것을 지금 주장하는 사람은 단 한 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굉장히 좀 좋은 의견이 지배적이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점수는 3.97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어닝으로 가죠. 자, 여기서는 우리가 어닝의 전망치가 올라가고 있는지 떨어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A-가 나왔는데 지난 3개월 동안 어닝의 전망을 업데이트 해준 주식기관, 뭐 전문가라고 봐도 되고요. 총 9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번의 업데이트 중에서 8번은 상향 조정한 거고요. 단 한 번이 지금 하향 조정을 했다. 이 한 번이 지금 바클레이를 포함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지금 AMD의 어닝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금씩 상향 조정을 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자, 디비던드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AMD는 반도체 주식인데 불구하고 지금 배당을 주지 않는다는 게 한 가지의 투자 약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밸류에이션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밸류에이션 D로 가장 좋지 않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자, 일단 PE 논갭을 보시면, 논갭이라는 것은 이제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고 다시 한번 계산하는 비공식적인 PE 레이쇼라고 보시면 되는데 과거 5년의 평균은 66배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42.58배로 떨어져 있잖아요. 따라서 지금 현재 42.58배라는 PER은 결코 작은 수치는 아닙니다. 굉장히 비싼 주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평균보다는 낮은 점수를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전에 비해서는 싸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고무적인 부분은 뭐냐면 앞으로 12개월 동안의 어닝을 기준으로 하니까 42배에서 29배로 뚝 떨어집니다. 따라서 멀티플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에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갭을 보겠습니다. 갭 같은 경우는 42배보다는 조금 높은 46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5년은 지금 표시가 되고 있지 않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마이너스 어닝을 보인 적도 많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PE 갭 포워드를 보시면 33배. 따라서 이 부분 역시 과거 12개월의 어닝보다는 향후 12개월의 어닝이 더 좋을 것으로 지금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기 때문에 PE 레이시오가 46배에서 33배로 떨어진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PEG가 나쁘지 않겠죠. PEG라는 것은 PE 레이시오를 성장률로 나눈 거잖아요. 과거 12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89라는 수치가 나오고요. PEG에 앞으로 향후 12개월을 기준으로 하면 0.98, 굉장히 좋은 수치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과거 5년 동안은 5.12였거든요. 따라서 지금 PEG가 굉장히 많이 향상한 상태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를 볼 텐데요. 8.8배가 나옵니다. 1년 동안 만든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8배 이상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과거 5년의 평균은 6.36이었으니까 과거보다는 지금 더 비싼 상태는 확실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12개월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매출에 비해서는 시가총액이 7.6배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성장률을 한번 보시죠. 자, 성장률 68.33%를 지난 12개월 동안 보여줬는데 과거 5년의 평균은요 30%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전에 비해서 성장률이 정말 좋구나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결정적인 숫자가 하나 나오는데 향후 12개월 동안 매출의 성장은 43.89%를 지금 예상하고 있잖아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68에서 43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안 좋은 건 확실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거 5년의 평균이 29잖아요. 따라서 예년 평균보다는 훨씬 좋다는 거죠. 따라서 팬데믹 기간보다 성장이 둔화되는 것은 사실이나 과거에 비하면 지금도 굉장히 좋은 성장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요. 제 판단에는 악재라고 보기에는 오히려 좋은 숫자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에빗 그로스를 보죠. 영업이익의 그 성장률을 보니까요. 166%라는 엄청난 성장을 지난 12개월 동안 보여왔고 그리고 향후 12개월 동안도 76%입니다.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66%가 76%로 떨어지게 되니까 성장이 둔화되는 것은 맞죠. 하지만 76%라는 성장률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과거 5년의 평균은 86%로 76%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치를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86, 76 그렇게 많은 차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할 정도로 나쁜 수치라고 이해하기는 좀 어렵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3년에서 5년 정도 매년 평균적인 성장률을 우리가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냐면요. 무려 30% 가까이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21.59% 정도를 기대해 왔는데 가면 갈수록 어닝의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 부분은 이제 EPS의 성장 예상치거든요. 시장의 전문가들이 AMD의 어닝은 앞으로 3년에서 5년 동안 30% 정도 지속적으로 증가를 할 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잖아요. 따라서 멀티플이 그대로 앞으로 3년에서 5년 동안 영원히 좀 픽스가 돼 있다면, 올라가거나 줄어들지 않는다면, 어닝이 30%씩 계속 올라가면 주가는 계속해서 매년 30%씩 뛸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그 수익률로 가겠습니다. 굉장히 좋죠. A+가 나왔는데요. 일단 총 수익률이 48.25%를 보이면서 C+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 역시도 과거랑 비교해 보면 굉장히 좋은 수치죠. 총 수익률이 48.25면 엄청나게 좋은 수치는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40%가 되지 않았던 기업인데 최근 들어서 수익률이 많이 향상을 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호재라고 봐는 게 맞고요. 자, 그리고 이제 EBIT 마진, 영업이익률을 보면 원래는 8.14%에 불과했는데 최근에는 20%가 넘어갔다는 점도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자, 넷인컴, 순이익 마진 역시도 과거 5년 평균은 8% 이하로 형성이 돼 있었는데 지금 과거 12개월 동안은 19.24%다. 굉장히 좋죠? 자, 그리고 프리 캐시플로우 마진, 매출에서 잉여 현금 흐름이 차지하는 현금의 비중이 19%입니다. 따라서 100만 원을 벌었으면 그중에서 19만 원은 현금으로 지금 남는 거잖아요. 이 역시도 과거에는 4.4%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향상을 보여준 부분이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리턴 온 에퀴티를 봐야겠죠. 자, 리턴 온 에퀴티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을 이용해서 순이익을 어느 정도 만들어냈는가. 과거의 지수는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자, 지금 과거 12개월 동안은 무려 47.43%입니다.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1년 만에 47만 원을 만들었으니까 엄청나게 수익률이 좋았던 거죠. 따라서 여러 가지 수치를 봤을 때 지금 AMD가 가지고 있는 수익률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좀 기하급수적으로 향상하고 있구나. 좋은 징조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모멘텀 잠깐만 보실까요? 지난 1년 동안 주가는 56% 이상 올라갔고요. 9개월 동안 26%, 6개월 동안 15% 나쁘지 않습니다. 단지 과거 3개월 동안 17%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이 조금 많이 향상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다음은 피어즈로 넘어갑니다. 자, 이 피어즈라는 기능은 제가 아직까지 한 번도 설명을 드린 바는 없는데요. 자, 피어즈의 뜻이 뭐냐면 한국말로 굳이 해석을 하면 뭐 또래 이런 뜻이거든요. 나와 같은 또래들, 그러니까 비슷한 기업을 얘기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시킹 알파에서 우리가 비교를 원하는 여러 가지 기업들을 정해놓고 어떻게 하면 수치적인 분석을 비교하면서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가령 우리가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그 포트폴리오 안에서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파망 플러스 테슬라, 이렇게 지금 우리가 그 파망에 속하는 테크 기업들 그리고 테슬라를 넣어놓고 여러 가지 수치를 비교할 수가 있겠죠. 뭐 레이팅을 비교할 수가 있고 어닝을 비교할 수가 있고 밸류에이션, 뭐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방법이 하나,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방법은 뭐였냐면 프리미엄 쪽으로 가서 여기 두 번째 보시면 Compare Stocks and Funds가 있거든요. 자, 여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종목을 골라서 여기에 넣어놓고 직접적인 비교를 할 수 있는 두 가지의 방법을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설명드릴 방법은요, 우리가 직접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시킹 알파가 선정을 해줍니다. 따라서 여기 보시면 지금 AMD랑 비슷한 또래의 그런 기업들이 여기 선정이 이미 돼 있거든요. 자, AMD와 비슷한 경쟁 기업들은 인텔이 있고요, 퀄컴,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브로드컴,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등장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선택한 기업들이 아니라 우리가 잘 모르는 기업이 여기 속해 있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새로운 종목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도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죠. 뭐 의외로 우리의 생각 외에 굉장히 좋은 종목이 속할 가능성도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기능을 활용해서 한번 이 기업들을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AMD보다 좋은 모습을 보이는 반도체 기업이 발견이 될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밑으로 가면 레이팅이 나와 있는데요. 자, 레이팅 세 가지가 있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일단 퀀트 레이팅 같은 경우는 AMD가 스트롱 바이를 받고 있었는데
AMD처럼 스트롱 바이를 받고 있는 종목이 두 개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AVGO 브로드컴이고요. 그 다음에 MU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역시 스트롱 바이라는 굉장히 좋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SA 오토즈 레이팅, 즉 준 전문가들, 시킹 알파와 연결되어 있는 주식 전문 블로거들의 평가를 보면 다 바이를 받고 있는데 단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만 홀드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월가의 전문가들이 준 점수를 보면요, 대부분 다 바이를 받고 있는데 단지 인텔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만 홀드를 받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퀀트 레이팅을 가지고 구체적인 순위를 살펴볼 텐데요. 자, 퀀트 레이팅은 전체 속해 있는 섹터라든지 산업 분야에서 순위가 나오거든요. 자, 일단 AMD의 순위를 보시면 섹터가 지금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IT에 속해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런데 이 IT 쪽에 총 585개의 기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당당 18이라는 높은 랭킹을 차지하는 것이 지금 AMD거든요. 자, 그런데 18위보다 높은 종목이 보이죠. 자, 여기 보시면 브로드컴이 무려 584개의 IT 기업 중에서 당당 5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역시 9위라는 높은 랭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인더스트리 랭킹을 볼 텐데 AMD 같은 경우는 전체 62개의 반도체 주식 중에서 6위라는 굉장히 상위의 랭킹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쭉 오시면요, 브로드컴이 62개 중에 지금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MU가 62개 중에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오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궁금하시죠? 그러면 반도체 주식 중에서 1위는 어떤 기업인지 굉장히 궁금해지잖아요. 그럼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아마 그 순위가 표시가 될 겁니다. 자, 여기 1위가 나와 있죠. AOSL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알파 앤 오메가 세미컨덕터가 지금 퀀트 레이팅으로 봤을 때는 넘버 1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요,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AMD의 퀀트 레이팅 그 랭킹 페이지로 돌아왔고요. 자,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팩터 그레이즈입니다. 자, 위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현재 AMD보다 더 좋은 퀀트 레이팅을 받고 있는 기업이 두 개가 있었잖아요. 하나는 AVGO였고 또 하나는 MU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업들이 AMD보다 좋은 평가를 받는 이유를 좀 살펴봐야겠죠. 자, 일단 MU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이 A-를 보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AMD는 굉장히 비싼 상태로 보였었는데 MU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밸류에이션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퀀트 레이팅에서 훨씬 더 좋은 랭킹을 유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VGO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성장률에 있어서는 AMD보다 처지죠. C-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 쪽에서 C라는 비교적 양호한 점수를 받으면서 AMD를 능가하는 퀀트 스코어를 보여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면 이제 인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 좋은 점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성장세가 굉장히 떨어지는 종목이 바로 인텔이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퀄컴이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비슷한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볼 내용은요. 자, 디비던드를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AMD는 반도체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하나의 약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다른 종목들은 어떤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디비던드 일드가 바로 배당률이잖아요. 자, 배당률을 포워드로 보시면 인텔 같은 경우는 2.84%, 퀄컴이 1.96이고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2.45, 브로드컴이 2.56, 그리고 MU 역시도 0.51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률만 보면 지금 인텔이라든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리고 브로드컴이 굉장히 강력한 배당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페이아웃 레이시오가 건강한지도 봐야 되잖아요. 자, 대부분 종목들이 페이아웃 레이시오가 뭐 100%는 물론이고 50%도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건전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배당의 성장률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5년의 평균 수치를 보면요, 6% 이상, 5% 이상, 19%나 올라간 종목도 있습니다. 바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고요. 자, 브로드컴 역시 38%나 배당금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그 브로드컴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밸류에이션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 PE 레이시오 갭 포워드를 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12개월 동안 각 기업이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어닝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올라가 있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AMD는 33배였죠. 자, 인텔은 17배, 퀄컴이 의외로 굉장히 낮습니다. 14배 정도에 지금 머물러 있고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20배, 그리고 브로드컴이 26배, 마지막으로 MU가 8.75배에 머물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은
부분을 보시면 지금 퀄컴 그리고 MU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멀티플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PEG 레이시오가 굉장히 낮게 형성됐구나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자, TTM으로 보시면 1.89가 AMD고요. 자, 퀄컴이 0.36밖에 되지 않습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0.59, 브로드컴이 0.36, 마지막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무려 0.05까지 PEG 레이시오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매수의 시점이 찾아오고 있구나라고 기대감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보죠.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를 보겠습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각 종목이 만들어낸 매출에 비해서 지금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자, AMD 같은 경우는 지난 1년 동안 만든 매출에 비해서 주가가 7.76배 올라가 있죠. 인텔은 2.9배밖에 되지 않고요. 퀄컴이 4.3배,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8.7배, 브로드컴도 9배가 넘어가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MU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만든 매출에 비해서 지금 시가총액이 2.6배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금 매출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굉장히 좋은 밸류에이션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 바로 MU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성장률을 살펴볼 텐데요. 가장 위에 있는 매출의 성장률, 과거 12개월 동안 매출이 몇 퍼센트 성장했는지를 보는 거죠. AMD 68.3%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우리가 확인을 한 바가 있고요. 자, 인텔이 문제입니다. 1.49% 그리고 향후 12개월 동안은 무려 0.37% 정도 성장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성장이 멈춰버린 반도체 기업이다라고 평가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퀄컴이 35%, 28% 나쁘지 않고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26% 그리고 12%, 브로드컴이 15%, 12%고요. 마지막으로 MU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이 많이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무려 32%, 향후 12개월 동안도 23%니까 성장률도 갖추고 밸류에이션도 괜찮다라고 평가를 해줄 만합니다. 물론 이제 퀄컴 역시도 35%, 28%면 나쁘지가 않은 수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매출만 성장하면 안 되겠죠. 이번에는 EPS의 성장률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EPS의 성장률을 과거 12개월 그리고 향후 12개월로 나눠서 표시를 해주잖아요. AMD는 24%, 55% 그리고 인텔은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따라서 매출은 조금이라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불구하고 지금 순이익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는 거죠. 자, 퀄컴은 49, 44% 굉장히 좋죠. 자,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38, 16. 자, 그리고 브로드컴이 102% 그리고 20%. 자, 마지막으로 MU 같은 경우는요. 무려 181%, 64%의 EPS, 어닝 성장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성장 쪽에서도 MU 그리고 퀄컴 쪽에 좀 후한 점수를 줘야 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고요. 다음은 수익률입니다. 수익률은 이제 총 수익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AMD가 48%, 인텔도 굉장히 좋습니다. 55, 퀄컴이 58%,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67이고요. 자, 브로드컴은요 74%가 넘어가는 총 수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넘버 원이죠. MU가 45%. 따라서 모든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괜찮지만 그 중에서도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와 이 브로드컴이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넷인컴 봐야겠죠. 넷인컴 마진 같은 경우는 AMD가 19%, 인텔이 25, 퀄컴이 27이고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42%나 됩니다. 굉장하죠. 그리고 브로드컴이 27%, MU가 28.95%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ROE가 중요하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을 이용을 해서 순이익을 몇 퍼센트 정도 만들어내는가. 아까 살펴보신 것처럼 AMD 굉장했죠. 47%, 100만 원을 투자해서 1년 만에 47만 원을 만든 거니까 굉장히 좋은 ROE입니다. 자, 인텔이 22, 그리고 퀄컴은 100%가 넘어가고요. 이 얘기는 100만 원 투자해서 바로 1년 만에 100만 원을 넘게 106만 원이나 만들었다는 겁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69% 놀라운 수치고요. 브로드컴이 33, 그리고 MU가 20%로 가장 저조한 모습을 보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지금 ROE에서 AMD가 좀 뭐 퀄컴이라든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지만 나쁘지 않은 점수를 가져가는 것으로 이해가 가능하죠. 자, 오너십 보시면 지금 기관에서 가장 좋아하는 기업을 봐야겠죠. 자, 지금 보시면 85%가 나옵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리고 브로드컴 82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41%로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반도체 주식이다라고 이해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리스크를 좀 볼까요? 숏 인트레스트 공매도율을 보면요. AMD가 1.71 그리고 나머지 종목은요. MU가 2%가 조금 넘어갑니다. 하지만 전체 주식 중에 2%가 공매도라는 것은 굉장히 좀 낮은 수치라서 다 무시해도 되는 수치가 나와 있고요. 베타 레이쇼를 보면 변동성이죠. 따라서 각 주식이 가지고 있는 변동성을 시장의 평균 변동성과 비교를 해보면 가장 변동성이 큰 주식은 AMD입니다. 시장의 평균보다 42% 정도 변동성이 더 높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주식이 떨어질 때는 조금 더 많이 떨어지고 올라갈 때는 조금 더 많이 올라간다라고 평가를 해주면 됩니다. 알트맨 제트 스코어 같은 경우는 기업이 얼마나 튼튼한지 따라서 뭐 망가질 확률이 있다면 이게 좀 낮은 점수가 나와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모든 기업이 3.0 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따라서 조만간 파산을 한다든지 이러할 좀 일은 없다. 이렇게 안심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볼 게 여기 있죠. 지금 토탈 뎃을 에퀴티랑 좀 나눈 수치 따라서 내 자본, 자기 자본이 더 많으면 이 수치가 100 밑으로 떨어지게 되고요. 만약에 부채가 더 많으면 100 이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AMD는 9.76이니까 굉장히 낮은 수치죠. 인텔이 40%, 퀄컴이 138%로 가장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 지금 퀄컴하고 브로드컴만 내 자기 자본보다는 부채가 더 많은 기업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텍사스 인스트루먼츠가 61%, MU 역시 15%라는 굉장히 낮은 부채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월가의 목소리를 보시고 여러분들 마음에 꼭 드는 반도체 주식을 찾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AMD도 너무나 좋아 보이는데 막상 비교를 해보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좋아 보이고 또 퀄컴의 투자 가치도 굉장히 높아 보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세 종목 모두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이 성공적인 모습을 보일지 100% 확실한 건 없습니다. 따라서 항상 분산 투자하시는 현명한 투자자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